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 시세 보고 이거 뭐지 놀라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요 며칠 안전자산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던 비트코인이 다시 위험자산처럼 미국 증시와 동조화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4만 달러를 반납하면서 최근 일주일 동안의 상승분을 모두 내뱉었습니다. 4만 달러 부근이 20일 지수이동 평균이라서 이 구간 지지가 상당히 중요했었는데 일단은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코인데스크의 경우에는 37,000달러 지지대에서 가격 하락세가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이번에 비트코인이 하락세를 보인 원인을 콕 집어서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러시아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통해서 서방의 제재를 회피할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규제 강화 가능성에 대한 언급 역시 함께 나오고 있었고 새롭게 등장할 수 있는 규제에 대한 불안감이 투심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집권 여당이 암호화폐 합법화를 통해서 시민들을 보호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놔서 이게 참 또 어떻게 돌아갈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비트코인 시세가 급반등했다가 급락했다가 아주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데 최근 이런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기관들은 적극적으로 비트코인을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관들의 비트코인 축적 물량이 4주 만에 10,000 BTC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관들의 본격 진입 신호는 어쨌든 반가운 부분입니다. 리플 SEC 소송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방향성을 정하게 될지 여러모로 관심사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지금 단계에서 양측은 치열하게 눈치 싸움을 하고 있을 겁니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조만간 법원 명령 나올 것 같다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말한 것은 그만큼 뭔가 뒤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합의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루머인 듯 진짜인 듯 다소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변수도 많고 비트코인 시세에도 큰 폭으로 오락가락하고 이래저래 멘탈 털리기 쉬운 시기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늘 느끼는 거지만 이런 불안한 시기에 감정에 따라서 매매를 할 경우에는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대부분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원래 변동성이 큰 시장이니까 단기적 시세 흐름에 너무 실망할 필요도 또 너무 열광할 필요도 없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셔서 세상이 또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 챙기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시세가 단방에 4만 달러 아래로 주저앉았습니다. 중요 지지라인을 지켜내지 못하면서 한 주 동안의 상승분도 모두 반납했고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도 염두에 둬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1포인트 하락한 22를 기록하면서 공포 단계가 극단적인 공포 단계로 악화됐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43%대 초중반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다소 모호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의 지지세가 37,000달러에서 4만 달러 부근에 자리하고 있는데 위쪽으로의 저항선은 46,700달러 수준이다. 비트코인은 1월 24일 32,930달러 저점을 기록한 뒤에 몇 번에 걸쳐 랠리를 시도했지만 46,700달러 저항선에서 막혔다. 비트코인은 최근 후퇴 과정에서 상방향 모멘텀은 상실했지만 37,000달러에서 4만 달러 지지대에서 가격 하락세가 안정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거래량이 다소 부족한 것도 랠리 동력을 강화시키지 못하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지금처럼 다지기를 이어가는 시간이 조금은 더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이 이동평균 아래로 후퇴했는데 이건 중요한 지지선이다. 만약 가격이 이동평균에서 반등하면 황소 세력이 하락세에서 매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럴 경우 황소 세력은 오버헤드 저항 영역인 45,000달러 위로 밀어 올리려고 할 것이고 이후에 52,000달러 부근의 다음 저항선을 향해서 랠리할 수 있다. 반면 비트코인이 이동평균 아래로 떨어지면 매도세가 이어진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37,000달러까지 하락한 다음에 채널 지지선까지 후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재 채널 지지선이 대략 32,000달러 부근인 만큼 이래저래 불안감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 비트코인의 하락세는 주식시장과 동조화된 흐름 속에서 나타났는데, 물론 1차적인 원인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리스크입니다. 우크라이나 원자력 발전소 공격 소식에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이 된 건데, 이와 관련해서 엠마크 삭소 은행의 전략팀은 보고서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엄연한 현실이고 상황이 어떤 방향으로든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거래자들이 주말 동안의 위험 감수를 꺼릴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주말 전쟁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에 금요일 주식시장 장 마감 전에 매도세가 몰렸다라는 의미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금값은 다시 상승세를 보였고, 미국 국채 가격 역시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반등세를 확인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의 특성을 보이면서 반등세를 확인했던 것을 떠올리면 아쉽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역시 그 원인은 러시아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비트코인의 반등 랠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수요가 급증하면서 촉발이 됐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미국 등 서방의 고강도 금융 제재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통해서 회피할 수 있다라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추가적인 제재 필요성, 러시아인들의 전면적인 비트코인 거래 차단 요구, 이런 것들이 다소 무식하다 싶을 정도로 튀어나왔었는데,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가 그래서 더 커졌고, 이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하락세가 발생한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메타마스크와 오픈시가 이란과 베네수엘라를 차단한 것을 보면 중앙화된 권력이 탈중앙화된 시스템을 규제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데, 이건 블록체인이라는 탈중앙화가 핵심인 시스템이 정부와 기업 등 중앙화된 권력으로 인해서 손상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 것이기도 합니다. 결국 중앙정부가 탈중앙화 세력을 막기 위해서 탈중앙화 시스템도 중앙화 권력이 통제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또 악재라면 악재로 바라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인베이스 CEO가 러시아 서민들에게 암호화폐는 생명줄과 같다 이렇게 밝힌 것은 그만큼 탈중앙화의 기본 가치와 신념을 지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는 러시아 화폐 가치가 폭락한 지금 평범한 러시아 사람들은 암호화폐를 생명줄로 사용하고 있다. 많은 러시아인들은 러시아 정부가 하고 있는 짓을 반대하고 있을 것이다. 러시아인들의 암호화폐 사용 금지는 그들에게 타격을 가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만일 미국 정부가 금지를 결정한다라면 우리는 물론 법률을 따를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결국 기업의 입장에서 탈중앙화의 가치를 지킨다라는 것이 아직은 한계점이 꽤나 명확히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이 기본적으로 중앙화의 대립적인 구도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게 기본이고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적극적으로 암호화폐 합법화를 외치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전범들이 탈중앙화 시스템을 강화시킨다라는 다소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 집권 여당인 통합러시아당은 러시아인의 약 12%가 암호화폐를 사용하거나 보유하고 있다. 암호화폐 규정을 통해서 러시아인들을 보호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러시아 암호화폐 입법감독 태스크포스에 참여하고 있는 알렉산더 야쿠보프스키 의원은 암호화폐 합법화가 서방의 경제 제재로부터 러시아인들을 보호할 것이다. 암호화폐 채굴이 새로운 유형의 경제 활동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돌아가는 거 보면 정말 골 때리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결국 달러 패권에 대항하는 중심축에 러시아가 자리한다라고 할 수 있고, 러시아가 비트코인 채굴과 매매에 있어서 핵심적인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다는 것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앞선 영상들에서 살펴봤듯이 이건 러시아 혼자 호들갑을 떠는 게 아니라 결국엔 달러 패권 무너뜨리자 이런 야심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 함께 파트너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하는 말로 넘겨짚을 수준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달러의 영역에서 완전 탈피해서 블록체인 중심의 디지털 화폐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구축할 가능성 상당히 높은데, 이렇게 되면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의 중심지이자 탈달러화의 상징으로서 중국, 러시아 중심의 유라시아 경제권이 탄생하는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거대한 과도기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시장이 큰 폭으로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어려운 모습을 확인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의 비트코인 축적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인데스크는 바이트트리 데이터를 인용하면서 미국과 캐나다의 폐쇄형 펀드, 캐나다와 유럽의 ETF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물량 이 사상 최고치인 85만 1841 BTC에 도달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4주 전에 비해서 무려 10,000개가 늘어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이트트리 자산운용의 CIO 찰리 모리스는 기관들이 들어오고 있다. 펀드와 ETF가 보유한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기관들이 좀 더 관심을 키우고 좀 더 많은 돈을 비트코인에 넣어두고 있는 상황. 여기에 올해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가능성까지 상당히 높다라는 점을 열어둔다라면 여러모로 기관 투심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리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시장의 어지러운 흐름에 맞춰서 XRP 역시 0.7달러 초반까지 후퇴한 상황입니다. 일주일 사이 8% 넘게 시세가 빠진 상태로 현재 시가총액 순위는 6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XRP 시세 전망과 관련해서 라케시 오페드히에는 XRP가 하락 추세선으로 후퇴하면서 50일 단순 이동 평균인 0.73달러 아래로 후퇴했는데 이건 아직 곰 세력이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달려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격이 0.73달러 위로 반등하면 매수 모멘텀이 회복될 수가 있고 이럴 경우에는 0.91달러까지 랠리를 할 수 있다. 반면 0.73달러 아래에서 가격이 유지되면 곰 세력은 0.62달러까지 끌어내리려고 할 것이다. 평평한 이동평균과 중간 부근의 RSI는 아직 누구에게 더 분명한 이점을 제공하는지 모호한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기술적인 분석과 전망 물론 엄청 중요하지만 사실 XRP의 경우에는 소송 상황과 결과에 따라서 이런 분석들, 전망들 무력화시키고 그냥 아주 폭등세 이런 걸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역시나 방점은 소송의 방향성에 찍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리플 CEO 브렛 갈링하우스가 방송에 나와서 아주 그럴듯한 자신감을 내비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폭스 비즈니스에 출연해서 법원이 곧 이번 소송에 대한 여러 모션들에 대해서 판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히면서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모션은 법원이 어떤 사안을 신청인에게 유리하도록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로 모션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명령, 오더를 내리게 됩니다. 판결처럼 구속력이 있지만 이렇게 모션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리플 측이 우리 입장 받아주세요 이렇게 요청한 모션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한 고지 이슈입니다. 이건 SEC가 리플의 XRP는 증권이다, 증권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판매 중지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 공정한 고지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소송 자체가 절차적으로 잘못됐다 이런 주장이 핵심입니다. 갈링하우스 CEO는 SEC 위원과 미팅을 할 때 그 누구도 단 한 번도 내게 XRP가 증권이라고 말한 적 없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멘트를 날리면서 이런 거 웃으면서 말하는 거 보면 정말 웃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이 아주 골 때리게 시작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짚어봤듯이 엘라드 로이즈만 전 SEC 위원이 심지어 XRP는 증권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디 이런 발언을 했고 이걸 받아 적은 그의 비서 이스타브룩의 메모도 이미 법원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만에 하나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구라를 치고 있는 것이라면 엘라드 로이즈먼 전 SEC 위원이든 이스타브룩이든 갈링하우스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증언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말들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게임은 거의 끝났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결정적인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돌아가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외국의 중소형 크립토 미디어들 사이에서는 루머인지 실제인지 다소 모호한 뉘앙스를 품은 합의 임박 이런 기사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결정적인 근거나 내용은 없는데 소식통에 따르면 이제 곧 양측이 합의한다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SEC와 리플의 합의 소식 일주일 안에 나올 것 같고 이럴 경우에 XRP 폭등할 것이다 이 정도 수준입니다. 자세히 보면 이 소스, 정보 소스, 소식통이 익명의 트위터리언 이런 정도여서 사실 신빙성이라기보다 뇌피셜 또는 희망사항 이런 거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루머 성격의 글들이 계속 나오는 것은 그만큼 지금의 객관적인 상황 자체가 리플의 우호적이라는 점이 반영된 그런 현실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특히 리플 CEO가 저 정도 발언을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그것도 여유있게 웃으면서 할 정도면 그 뒤에서는 지금 뭔가 엄청 복잡한 물밑 작업들 이미 진행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XRP 홀더분들은 이런 상황들 잘 숙지하시면서
조금만 더 이 기다림의 시간을 즐기시는 게 어떨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주말에도 전쟁 상황은 여전히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투자 시장에 들어와 있는 만큼 국제 정세를 팔로우해야 하는 것은 다소 귀찮고 어렵더라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번거롭고 이게 좀 짜증나는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 소식들과 그 맥락들, 특히 이 맥락들을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